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진어 밑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시종일관한 대정책에 기초해서 1991년에 나선 경제무역지대를 선포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오늘 나선시는 세계 경제계 실업계의 초점의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나선시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 명맥을 확고히 틀어잡을 수 있는 발달될 대륙 경제무역지대, 제조업, 가공업을 다같이 밀고 나갈 수 있는 가공무역지대, 국제적인 관광업을 개발할 수 있는 경제무역지대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나선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경의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천리해안의 빛나는 예지로 세계 경제발전의 추이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창설해 주신 우리식의 경제무역 지대입니다. 라선시는 백두산 3대 장군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든 영광의 고장입니다. 라선 혁명 사족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그리고 항일의 요성영웅 김종숙 동지께서 여러 차례 오시어 라선시가 나갈 방향과 방도를 한이 밝혀주신 기승한 혁명 사족들이 수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라선시가 동북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지정학적 지위와 세계 경제발전 추세를 통찰하신 데 기초하시어 주체 80 1991년 12월 라선시를 경제무역지대로 꾸리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었으며 수백 차에 걸치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어 지대가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성군혁명 정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나선 경제무역지대를 명실공히 수령님께서 구상하신 대로 꾸리고 운영되도록 현명하게 경도해주고 계십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기 위한 총동격전이 힘있게 벌어지던 격동적인 주체 98 2009년 12월 16일 북방의 맵잠 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 라선시를 찾으시어 시가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난해와 올해에 세 차례에 걸쳐 역사적인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 방문을 진행하시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지역의 경제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6월 나선시에서는 두 나라 최고 용도자들의 깊은 관심 속에 조중 공동개발 공동관리를 위한 대상 착공식과 라진항을 통한 중국 국내 화물의 수송을 위한 출항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중 두 나라 최고 용도자들에 의하여 전통적으로 마련된 조중 친선을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아가며 동북아시아와 세계 경제를 확대 발전시켜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과 인방나라 인민의 공통된 이념을 반영한 일대 사변이었습니다. 나선 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 공동관리를 위한 조선측 위원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택 동지는 축하 연설에서 나선 경제무역지대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러시아가 lin접하고 태평양과 이어진 조선동해를 끼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와 유럽, 북아메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세계적인 무역 및 투자 중심지로 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하여 지적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진덕명 상무부장은 축하 연설에서 나선 경제무역지대의 밝은 전망을 확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지들과 함께 아름다운 나선 경제무역지대에 찾아와서 나선 경제무역지대의 앞으로의 밝은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나선 경제무역지대에 찾아와서
여러 대상 착공식을 하게 되는 것은 경제무역시대 공동개발 공동관리 운영사업이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선시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선시는 지형학적으로 우리나라의 최동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산 구릉성 산지에 속합니다. 지형의 특징은 산이 80%를 차지하고 해안선이 길며 큰 강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남부는 산세가 심하고 동북부는 평지로서 호수가 많습니다. 앞바다인 조선 동해의 평균 깊이는 1668.7m, 제일 깊은 곳은 3699m입니다. 120km의 해안선은 비교적 고두며 8개의 만, 10개의 단, 11개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만은 조산만, 야진만이고 단으로는 곽단, 오포단이며 섬으로는 대초도, 소초도, 알섬, 비파섬입니다. 다음으로 나선 건축설계정보연구소 실장 염강욱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대의 지질 및 숨은 지질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선경제무역지대의 건설 및 숨은 지질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대의 하부 원생대층은 전반적으로 동일한 각섬석, 허분, 모편암이며 고생대층은 사암, 편마암, 분출암과 선탄암입니다. 중생대층은 고생대 암층과 비슷하며 편마암, 석회암, 렌즈체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화강암 분포지역은 강곡령, 신흥동 사이에 있고 낮은 중심부 평지에는 해성피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400여 년 전에 약한 지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최근에는 지진이 없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선시 하천과 호수, 지하수 상태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선경제무역시대에는 두만강을 제외하고는 큰 강이 없습니다. 라진지구에는 라진천, 선봉지구에는 선봉천, 간곡천, 그리고 웅상지구에는 독골천과 웅상천이 기본으로 되고 있으며 이 하천들의 지류들이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나선시는 동부지구인 굴포, 우암 쪽에 호수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은 만포, 동번포, 서번포이며 그 외에 강릉저수지와 용수호가 선봉지구에 있습니다. 서번포와 만포는 바다다리 호수로서 아직도 일부 해안과 연결되어 밀물과 바닷물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수심은 평균 0.6 내지 0.7m로서 깊지는 않으나 해저 조건이 좋아 민물고기와 바다고기가 서식하고 있어 양어 발전에 대단히 유리합니다. 지대의 지하수 원천은 기본이 눈, 비에 의한 감수이며 토양은 우층으로부터 중모래, 자갈모래, 붉은모래, 매흙모래에 스며듭니다. 최고 수위는 해안 평지에서 0.3m, 도시 중심에서 보통 경사지 일대 2 내지 10m, 구릉지대 일대에는 6 내지 20m입니다. 제일 낮은 지하 수위는 호수 및 해안 일대에서 0m이고 제일 높은 수위는 32.12m입니다. 연중 계절에 따라 지하 수위 변동이 심한데 그 범위는 최소 0.23m, 최대는 0.95m입니다.
다음으로 기상기후 조건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선시 기후는 북반구의 아운데에 속하며 해안의 면화일수미로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를 띱니다. 라선 지방의 연평균 기온은 7도씨로서 연중 우리나라 동해안 지방에서 제일 낮은 편입니다. 최고 기온은 1988년 8월 3일에 36도씨, 최저 기온은 1963년 12월 16일에 영하 28.5도씨를 기록함으로써 그 상대차가 64.5도씨나 되었습니다. 습도 관계를 보면 연중 건조한 시기는 12월부터 3월 기간이고 연중 습한 시기는 장마철인 6월부터 8월 기간이었습니다. 현황 도시건설 정령을 용도별 지역들의 분할과 배치를 통해서 고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역은 크게 두 개 지대, 즉 경제무역지대와 주변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무역지대는 세 개의 지구, 즉 나진, 전동, 웅상지구, 그 밖에 불포, 우암지구와 청락지구, 주변지대는 네 개의 지구, 즉 두만강지구, 홍리지구, 원정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선시의 자연경제 환경 실태는 경제무역지대로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선의 동북부 두만강 하류의 서쪽 연안과 조산만의 동북단인 우암으로부터 156km의 해안선을 따라 조선 동해와 연결되어 있는 나선 경제무역지대는 중국, 러시아와 접한지대로서 동북아시아와 여러 대륙을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나선시를 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고 그 법들을 채택 발표했습니다. 라선 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투자, 중개수송, 금융, 관광, 봉사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수경제지대입니다. 라선 경제무역지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됩니다. 국가는 라선 경제무역지대 지도기관과 라선시 인민위원회를 통하여 라선 경제무역지대 개발과 관리 운영 사업을 지도합니다. 라선시 인민위원회는 라선 경제무역지대 개발과 관리 운영을 맡아 하는 현지 집행기관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비롯하여 50여 개의 경제무역지대 투자 관련 부문별 규정들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외국 투자의 법적 기초와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나선 경제무역지대 세무 규정을 새로 내왔습니다. 라선 경제무역지대의 세금 정책의 특징은 첫째로 세계적으로 나라들마다 세금 항목이 20여 가지 이상 되지만 라선 경제무역지대 안에서는 기업소득세, 영업세, 거래세, 개인소득세, 지방세를 비롯한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둘째로 세금 항목에 따르는 세율이 매우 낮으며 경우에 따라 감세 또는 면세 정책을 실시하여 줍니다. 법적, 제도적 환경이 투자에 유리하게 마련된 나선경제무역지대에는 동북아시아와 여러 대륙의 중개업을 맡아 진행할 수 있는 나진항, 선봉항, 웅상항이 있으며 인접지구에는 800만 톤 능력의 정진항이 있습니다. 우리 라진항은 현재 3개의 돌출 부두에 총 연장 길이 2,515m로서 10개의 부두 안벽과 640m의 호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수심은 9m로서 5천 내지 3만 톤급의 13척을 동시에 댈 수 있습니다. 우리 라진항의 현존 통가 능력은 연간 300만 톤, 최대 400만 톤입니다. 우리 라진항은 항에서 두만강, 러시아 핫산을 연결하는 철도와 남양, 중국 동문을 연결하는 철도 인임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화물을 육로뿐 아니라 철도로서 수송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진항은 조선 동해 북단
북위 42도 13분 4초, 동경 130도 17분 3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진항은 앞에 대처도와 수초도가 막혀 있어 먼 바다로부터 밀려오는 큰 파도를 천연적으로 막아주는 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처도 밖에서는 최고 파도 높이가 6m, 평균 2.6m이지만 안에서는 거의나 파도가 없습니다. 또한 항은 난위 영향으로 해서 겨울에도 얼지 않고 간만조의 차는 20 내지 30cm 정도입니다. 또한 라진항 바다는 오염되지 않아서 맑고 깨끗하고 주위의 산천 경치가 잘 조화돼서 그야말로 천연항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나선경제무역지대에서 중요한 항구의 하나인 선봉항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소항인 선봉항은 총 화물 통과량이 296만 톤으로서 입하 능력은 200만 톤이며 수량 능력은 96만 톤입니다. 현재 선봉항은 바닷물이 맑아 국가적 및 세계적인 오염 방지 구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선봉항은 앞으로 496만 톤의 능력을 갖춘 항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항들은 매우 유려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중 계절적 제한을 받지 않고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항들은 겨울 4개월 동안 얼고 여름에는 안개나 홍수로 하여 근 30일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나우드카 항의 얼음 자료를 보면 매해 11월 21일에 얼음이 얼기 시작해서 다음해 1월 4일에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경제무역지대 안의 항들은 운영을 위한 준천 문제도 제기되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선 경제무역지대에는 또한 405km의 철도 유난선망이 연결되어 남양 두만강역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선 경제무역지대의 철도선은 중국과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진항, 두만강, 라진항, 남양 사이 철도를 개건 현대화하면 앞으로 연간 화물 통과 능력은 최고 2,600만 톤 수준을 올릴 계획입니다. 라선 국제지맘회사는 시베리 횡단철도의 중요한 부문인 핫산, 두만강, 라진항 사이 관계철도 공사를 적극 다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원동건설 조립회사 기사 보다포브 울라시미로 야노비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세심한 지도 밑에 조선인민이 성심성의로 도와주어 핫산, 두만강, 라진항 사이의 철도 개건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10월 5일과 10월 6일 사이에 첫 열차 통과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러시아 원동건설 조립회사 현장 책임자 나게노비치 아브랄 에누소비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의 합의 밑에 핫산, 두만강, 라진항 사이 철도가 개건되어 있다. 이 사업은 두 나라 정부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시베리 횡단철도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되고 있다. 두 나라 정부가 있는 한 이 사업은 성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제 곧 이 철길로 열차들이 줄지어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나선 경제무역지대는 러시아의 원동과 같은 무진장한 자원 후배지와 강렬한 시장을 연결할 수 있어 국제 중개무역 중심지, 가공무역 중심지로 개발될 수 있는 전망이 풍부합니다. 우리 두만강 지구는
원동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원동에는 무진장한 통나무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진장한 원동이 그런 임업 자원을 가지고 중개 및 가공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무역지대의 하부구조에서 통신은 가장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선시에는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대륙과도 통신을 보장할 수 있는 현대적인 최신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나선 경제무역지대에서 우리 동북아시아 전화통신회가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동북아시아 전화통신회사는 세계 그 어디에나 국제 통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북아시아 전화통신회사는 1996년 타일 옥슬리 태평양 상장 주식회사와 합작 계약을 맺고 현대적인 각종 통신 체계를 적용하여 지대한의 국내 및 국제 통신을 원만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엔 두만강지구 개발 서기국 국장이었던 마이클 안더다우는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 러시아 세 나라가 접하고 있는 나사는 중개무역지대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개 요충지로서 동북아시아 경제발전에서 매우 유리한 자연지리적 유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의 경제발전의 중심지로 변화될 동북아시아에서의 나사는 그야말로 황금의 땅, 황금의 노다지입니다. 도로, 철도, 항은 사람들이나 물자들이 오고 가는 통로인 동시에 역대적으로 해당 나라의 장래와 운명, 지위를 결정하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에집트라고 하면 스위스구나, 싱가포르라고 하면 항구부터 생각하는 것은 이 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인 물자 수송 통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3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인 파나마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중요 해상 통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파나마 운하에서만도 해마다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사는 이러한 위치에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육상 통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육상 통로에서 기본을 이루는 철도 수송을 보면 나선 경제무역지대는 중국의 도문 나진철도, 러시아의 핫산 나진철도와 같은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고 있는 것은 라진, 핫산, 울라지보스토크, 모스크바 사이의 철길을 이용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서유럽 나라들 사이에 화물을 수송하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라진으로부터 핫산, 울라지보스토크, 모스크바 사이의 시베리 횡단 철도를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라들 사이에 화물성 비중이 극력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로부터 러시아는 라진항을 통해 시베리 횡단 철도를 이용해서 가까운 연간에는 2,500만 톤 내지 3,000만 톤의 화물을 수송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료적으로 보면 일본 니가다항에서 네덜란드의 노테르담까지 가는 통로들로는 스웨즈 운하를 통하여 가는 통로와 라진항을 통하여 러시아의 시베리 횡단 철도를 이용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니가다항에서 네덜란드까지 가다면 스웨즈 운하를 거쳐 해상으로 1860마일, 32일 걸립니다. 그러나 라진항을 거쳐 러시아의 시베리 횡단 철도를 이용하면 9,300km이므로 철도로는 23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결국 라진항을 거쳐 갈 때에는 스웨즈 운하를 통하여 갈 때보다 거리는 2분의 1,
운행기일은 9일간 단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라선 경제무역지대는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륙의 교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선 경제무역지대의 항들은 중국의 길림성과 홍룡강성, 러시아의 원동지역과 남조선, 일본, 오스트랄리아, 미국 등의 물동량을 중개 수송하는 데서 가장 유리한 통로입니다. 현재 일본과 중국 사이의 물동량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대련항 또는 전진항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중국의 길림성과 홍룡강성, 러시아의 원동지역으로 물동량을 움직이자면 지리상으로 놓고 보아도 중국의 전진항이나 대련항보다 라선 경제무역지대의 라진항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길에서 대련항을 거쳐 니가다 항까지는 3296km이지만 연길에서 라진항을 거쳐 니다 항까지는 대련항을 거쳐 가는 것보다 1000km 더 가깝습니다. 라진항은 또한 대련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길림성, 홍룡강성과 북아메리카 등을 연결하는 지름길로 되며 연중 계절적 제한을 받지도 않는 이용률이 매우 높은 항입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주체조선 선군조선은 예로부터 명승의 나라로 소문났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선군조선으로 온 세상에 잔인한 빛을 뿌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관광자원이 많은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적극 추진되고 있는 라선경제무역지대는 그 전체가 명승지여서 일명 라진 해군강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주체 85 1996년 3월 UNDP 두만강 지역 통신 및 하부구조 상무분과 회의를 끝마친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선지구는 매우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드문 경치이다. 이주리한 조건을 잘 이용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다.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접근 가능성은 매우 유리합니다. 현재 철도는 청진, 해령, 원성, 경원, 라진을 연결하는 미남성만과 삼봉, 남양, 훈춘, 두만강을 걸쳐 중국 및 로렌과 연결하는 철도가 있습니다. 또한 라선시는 훈춘, 라선과 연결된 도로망과 라진, 경원, 원성, 해령, 청진을 연결하는 미남도로망이 형성되어 있고 현재 장춘, 연길, 훈춘, 라선을 연결하는 자가타량 관광이 실현되어 앞으로 세계 연합들과 라선 사이의 관광 교류는 보다 활성화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우수리석구, 하산, 두만강 철도를 이용하는 관광 코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하반읍석구, 하산, 두만강, 라진을 연결하는 정기대개별 운행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라선 관광지에는 철새들이 구름대처럼 날아와 알을 낳는다 하여 그 이름을 알섬이라고 지은 선봉의 알섬바다새고요. 천연적으로 바닷물 온도와 먹이물 조건이 가장 좋아 물개들이 모여 생활하는 우암물개 보호구 등 여러 개의 국보적 우위가 있는 자연보호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명승지로 소문난 비파섬과 적도, 설섬 등의 섬들과 함께 바다 경치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자연지리적 조건과 환경이 있으며 추진, 가름담뿐 아니라 웅상지구에는 명사십리로 불리우는 백사당이 펼쳐져 있습니다. 라선시 관광관리국 개발과장은 앞으로의 밝은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라선관광이 첫 문을 연 라선관광관리국은 지금 새로운 관광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관광부문 회사들과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조중로 국경 교차 지역의 민속문화, 바닷가 해안선, 섬 및 백사장, 숲 및 강과 호수 등 관광 자원에 기초하여 다국적 관광을 개발하면서 라선 경제무역지대의 호텔, 휴양지, 관광도로 등 관광기초시설을 새로 꾸려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명승지로 형성하려고 합니다. 라선 경제무역지대의 관광개발 목표는 최종 개발 연도의 관광객 접수 인원수를 300만 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방문하여 투자가 필요되는 대상으로서는 시대 중심부에 500 내지 1000녀석의 숙박능력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18개 구역의 관광지들 중에서 추진, 신해, 비파섬 지구 등을 먼저 개발하며 라선 조선 관광 안내관, 라선 조선민속 전시관, 조선민족 음식 전시관, 라선 관광기념품 센터 등과 같은 관광 대상들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앞으로 라선 경제 무역지대에는 여러 지구의 특색 있는 관광지들을 꾸리게 될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 있는 기업인들과 관광 전문업자들은 라선 경제 무역지대의 관광 개발 목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동 개발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주최 100 2011년 6월 9일 내외에 깊은 관심을 모은 병정으로 타전모로와 조선 라선을 마음껏 누려마다는 주제의 중국 자가승용차 관광 출발식은 라선 경제무역지대의 관광의 밝은 전망을 확신했습니다. 머지않아 라선은 개나라 국경에 접한 지역의 민속문화, 바닷가 해안선과 섬, 백사장, 관광자원에 기초하여 다국적 관광과 두만강 출의 관광을 개발하여 세계의 이름난 관광 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라선투자봉사센터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는 유리하고도 매력적인 지리적 및 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라선 경제무역지대를 황금의 삼각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선 경제무역지대는 동북아시아 나라들의 경제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지대로 될 것입니다. 이 지대를 이용하게 되는 여러 나라들은 수송비를 대폭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중국 동북 삼성과 몽골은 조선 동해로 나오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며 러시아 원동지역 개발에도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라선은 동북아시아의 경제권을 틀어진 중개무역지대, 가공무역을 끊임없이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가공무역지대, 명승지를 가진 관광업을 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으로 하여 세계 경제의 중심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